이렇게 개인 번호 협의 없이 드라마에 이렇게 번호가 노출되면 이거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닌 게 저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이제 상담 휴대폰 전화번호가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. 근데 가끔 장난 전화가 와요.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한참 바쁜데 전화 왔는데 장난 전화다.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든지 엉뚱한 말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. 집에 가서 쉬려고 할 때도 막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 받거든요. 맞아. 근데 뭐 하루에 한두 번 왔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수천 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정말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을 게 너무나 명확하거든요.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이제 전화번호들을 노출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작자에서 과연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로 유출한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도 사전에 허락받으면 좋겠어요. 네. 이렇게 허락 없이 더 올리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, 드라마에? 그러니까 했잖아.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네.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, 그러니까 업무를 목적으로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처리자가 이거를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. 네. 근데 지금 이 사실관계랑은 조금 다른 게 영화사에서 어떤 이 영화 촬영을 목적으로 번호를 수집해서 갖고 있다가 이걸 실수로 유출하거나 고의로 유출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로 번호 8자리가 그대로 들어맞았던 경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드라마 제작진이나 배급 유통사 측이나 이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넷플릭스랑 제작사 측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만 전화를 해봤으면 미리 확인을 한 번만 해봤더라도 이런 그렇지. 피해를 막을 수 맞아. 있었는데 그런 데 대한 과실은 당연히 인정이 맞네요.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형사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 난 피해가 클 것 같아요. 계속 전화하고 이러면요. 업무를 못 보니까. 스트레스 아까 저 인철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엄청날 것 같거든요. 근데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랬다는데 합의가 된 건 아닌가 봐요. 아직 안 됐어요. 예, 제작사가 처음에는 합의금 번호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네. 합의금을 100만 원을 제시를 안 될 것 같은데. 네. 그랬다가 이후에 500만 원으로 이제 이것도 안 된 것 같아요. 그랬다고 하거든요. 저건 안 돼. 근데 제가 요 내용을 취재했던 이제 네. 동료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네. 이 피해자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어서 전화로 그러니까. 사업을 하는 글쎄 분이어서 말이야. 전화기를 꺼둘 수가 없는데 어. 전화가 4,000통 넘게 오니까 아무 일도 못 한다는 거예요. 근데 500만 원으로 사실 글쎄요. 안 될 것 같은데요? 안 될 것 같아요.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영업용으로 쓰였던 네. 그 번호를 바꾼다는 것도 쉽지 쉽지 않잖아요. 않죠. 사용한 지 10년이 더 됐다고 그러니까,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작사가 그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제 아까 형사처벌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네.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. 네. 우리 민사소송에는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음. 제작자 측에서는 임의로 번호를 조합해도 이게 특정인에게 갈 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 가능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. 영화에서 네. 어떤 사람의 휴대번호가 노출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제 생각에도 200만 원 너무 적은 것 같고 네.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한 통에 10,000원. 최소한 10,000원은 받아야 돼요. 그럼 4,000원, 4천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4천만 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러게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장난 전화 거는 사람도 처벌될 수가 있어요. 상습적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장난 전화 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. 불적이면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래. 아니 우리 지금 다 같은 생각이야. 앞서 뭐 100만 원 안 될 것 같은데 저 50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. 예상되는 적정 금액이 그럼 있나요? 이게 총 8자리 번호가 있는데 뭐 그중에 두세 개도 같은 경우가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죠. 네. 그리고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자영업자의 번호였다는 거예요. 다들 아시겠지만 자영업자에게 번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그럼요. 그리고 이 업종에 따라서는 때로는 간판보다 번호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도 네. 있어요. 번호로 사업하시는 분들인 그런 맞아. 경우도 있는데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분이 그런 분이셨다고 하니까 더 큰 손해배상액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2번째 점은 이게 정말 유례 없이 히트한 정말 대단한 드라마라는 그러니까. 거예요. 네, 이게 지금 난리잖아요. 전 세계 1위라고 네.
하잖아요. 네. 세계에서 전화가 올 텐데 당연히 피해 정도가 훨씬 더 크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위자료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. 사실 위자료가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좀 큰 인정 범위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뭐 일단 그 영업에 본 손해뿐만 아니라 위자료 부분 이런 것들 모두 다 손해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 또 입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내가 손해본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다. 네. 이런 경우라고 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요. 개인정보 분쟁 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